안녕하세요. 사주이야기 시간입니다. 사주이야기 시간에는 세상 살아가는 얘기를 사주적으로 얘기해보는 시간과 사주 공부에 도움이 되는 얘기를 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해볼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담시 자주 받는 질문 중에 결혼은 언제 하나요? 자식은 언제 생기나요? 라는 질문이 꽤 있습니다. 자, 옛날에는 여자분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 했지만 지금은 남자분들도 꽤 질문을 많이 하곤 합니다. 결혼운을 볼 때 여러 가지가 있죠. 남자인 경우에 운에서 재성이 강하게 들어올 때, 여자분 같은 경우에 관성이 강하게 운에서 들어올 때 결혼을 하고, 또 아니면은 재성과 관성이 일간과 다정하게 합을 할 때, 또 배우자분과 합을 할 때나 충을 할 때, 흔들 때죠. 그리고 월집 결혼군과 합을 할 때, 충을 할 때 여러 가지 경우가 있죠. 자, 오늘은 결혼운과 자식운이 같이 들어온 사주팔자를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 사주팔자인데요. 기우년, 계유월, 신묘일, 정유시에 태어나신 여자분이시네요. 자, 이분 결혼운을 보기 전에 성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어떤 성향의 남자를 좋아하는지, 또 남자분은 눈이 어떤지를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또 결혼이 빠르냐 늦냐 그것도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성향을 알기 위해서 사주 형국을 파악해 봐야겠죠. 사주 형국을 파악하기 위해서 오행의 분포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일간인 내편부터요. 일간의 내편 오행이 세력이 강하면 사주가 강해지고, 반대로 상대편 일간의 힘을 빼는 오행이 세력이 강하면 사주가 약해진다는 얘기죠. 자, 일간이 신금 작은 쇠로 태어났네요. 쇠의 내편은 비겁인 같은 쇠나 쇠를 생해주는 인성인 흑이 내편이 되겠습니다. 먼저 비겁인 쇠부터 찾아보면은 쇠는 연지의 요금, 월지의 요금, 시지의 요금 작은 쇠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에 없고요. 다음에 쇠를 생해주는 인성인 흑을 찾아보면은 흑은 연간에 기토 작은 흑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에 없고요. 자, 나와 있는 내편은 연지, 월지, 시지, 요금 작은 쇠, 연간, 기토 작은 흑이 있습니다. 자, 상대편도 한번 찾아볼까요? 뭔가요? 일간의 힘을 빼는 오행. 식상 일간이 생하면서 힘입받고, 재성 일간이 극하면서 힘입받고, 관성 일간인 날에 극하니까 일간이 힘이 약해지는 이 세 가지가 상대편 오행이 되겠습니다. 식상은 뭔가요? 쇠가 생해주는 오행, 물, 재성은 쇠가 극한 오행, 나무, 관성은 쇠를 극한 오행, 불이 되겠습니다. 먼저 식상인 물부터 찾아보면은 물은 월간의 개수 작은 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에 없고요. 다음에 재성인 나무를 찾아보면은 나무는 일지의 묘목 작은 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에 없고요. 다음에 관성인 불을 찾아보면은 불은 시간의 정화 작은 불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에 없고요. 자, 내 힘을 빼는 상대편, 나와 있는 상대편은 개수 작은 물, 묘목 작은 나무, 정화 작은 불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사주 강약시키기가 좀 애매한가요? 좀 더 깊이 들어보자고요. 좀 더 깊이 들어보면은 일지의 묘목이 있죠. 일지의 묘목은 건재한가요? 월지, 일간, 시지에 있는 날카로운 칼에 의해서 상당히 힘이 약해졌죠. 거의 난자 수준이죠. 형체도 없이 사라진 묘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 힘을 빼는 묘목이 힘을 잃어서 사주가 힘발을 더 받았네요. 그리고 정화는 어떤가요? 힘이 정화 역시 묘목이 거의 힘을 잃어서 생을 못 받고, 또 사주에 쇠기운과 물기운이 강해서 냉습에서 불기운이 상당히 약해진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 묘목과 정화가 힘을 잃어서 힘을 쓰는 것은 개수밖에 없어서 사주가 신강해진 사주팔자가 됐네요. 신강해진 사주팔자가 됐고, 용신은 뭔가요? 용신은 많이 먹었으면 설을 해야 되죠. 개수에 설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월간의 개수로 억부용신을 하면 좋겠습니다.
사주가 너무 냉습하죠. 그러니 조우영신으로 시간의 정화를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억보영신은 월간 개수, 조우영신은 시간 정화가 되겠습니다. 희신은 운에서 많이 먹었으면 설을 해야 되니까 물기운이 와서 힘을 빼주면 좋은 운기가 되겠습니다. 그런 사주가 됐네요. 자, 이번 성향을 한번 살펴볼까요? 신묘일지네요. 상당히 날카롭고 예민하고 꼼꼼하고 디테일한 성격이네요. 그죠? 그러니 일을 할 때나 사람을 고를 때 꼼꼼하고 디테일하게 사람을 고르는 능력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사주가 또 음팔동이죠. 음기운이 강해서 이러한 사람을 고르고 일을 할 때는 더 꼼꼼히 깊이 들어가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냥 사람을 고르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 사람 보는 눈도 상당히 까다로운 사주팔자가 되겠네요. 두 번째, 이 사주 상당히 능력이 있는 사주네요. 왜 그럴까요? 사주가 강하니까 경쟁력도 있고 또 사주에 녹을 많이 가지고 있죠. 연지, 월지, 시지에 유금이 걸록이죠. 걸록을 갖고 있어서 학문성이 좋아서 이 학문성으로 직업이 좋아질 수 있고 또 사주에 도화살이 발달됐죠. 유금, 묘목, 도화살이죠. 그러면 천간에 있는 개수, 신금, 정화도 도화살입니다. 도화살로 도배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영리하고 촉이 좋아서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수, 식상이 발달돼서 역시 생활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주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똑똑하고 능력이 있다 보니까 남자 보는 눈이 좀 높겠죠. 자기보다 못한 남자를 고르지를 않다 보니까 남자 보는 눈이 높고 웬만한 남자는 눈에 차지 않는 사주가 되겠습니다. 그러니 능력 있는 남자, 눈에 차는 남자를 찾다 보니 결혼이 늦어지겠죠. 그런 사주가 됐네요. 그리고 사주에 관인 정화가 상당히 힘을 잃어서 인연이 잘 안 되는 사주도 되겠습니다. 그런 사주가 됐고, 자, 이 사주 언제 결혼이 올까요? 병자년이 왔습니다. 병자년이 오면은 병화 정관이 다정스럽게 나와 합을 합니다. 병신합으로요. 그러면 정관, 남자가 나한테 다정하게 합을 한다. 결혼이 왔죠. 결혼하는 운기입니다. 자, 자수를 달고 나오네요. 달고 오네요. 자수는 뭡니까? 식상으로 자식이죠. 자식을 달고 오니까 결혼도 되고 그리고 자식도 얻는 운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결혼운과 자식운을 보는 방법도 있다는 것 아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 여자분 사람 보는 눈이 까다롭고 똑똑해서 능력이 있어서 남자 보는 눈이 높아서 결혼을 늦게 하는 성향이 있는 여자로 병자년에 결혼운과 자식운이 같이 들어온 사주가 되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오늘 이야기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